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머르기트 섬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한국 구조대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기다리던 구조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헝가리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헝가리 현지의 날이 밝았고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좀 기다리던 구조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이번 사고를 보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대형 크루즈가 그 소형 유람선을 가로질러서 두두강 내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예를 들면은 그 선장과 거기 있는 선원들이 이 유람선에서 이제 두동강 나면서 빠져버린 우리 한국인들에게 뭐 구명 기기라든가 뭐 구명 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던졌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상당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저절히 나오는 것이죠. 예. 왜 그냥 지나갔는지 그 분명히 부딪혔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냥 지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 것이죠. 예. 그 유속의 암이 빨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생존자들을 보면 하여튼 뭘 잡고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속이 뭐 그렇게 빠른 곳에서는 사실상 수용 이런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구명 기기를 좀 최소한 던져줬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하여튼 아쉬움과 안타까움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판 위에 올라갔던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런 악천후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하여튼 그래서 야경을 보겠다고 간 것인데 거기서 구명조끼라도 좀 입었다 그러면 선장이 지시를 해서 구명조끼라도 입었다 그러면은 유속이 아마는 급해도 물에 뜨니까 그 다음에 그 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왜 구조하지 않았고 그냥 지나쳤는지는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물살이 워낙 빠르고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잠수 수색이 불가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조 수색에 있어서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헝가리 당국이 조금 협의해서 설정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발생한 일이 아니라 외국인 헝가리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력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경화 장관이 이제 가서 또 뭐 다시 이제 귀국한다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휘본부를 구성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파견도 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헝가리 당국이 결국은 우리 뭐 구조대원도 같지만은 결국은 주체는 헝가리란 말이죠. 헝가리에서 예를 들면 헬기를 떼운다든가 총력을 다해야만 혹시나 모를 지금도 그러한 그 희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뭐 물에 흘려서 어딘가에 예를 들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일차적인 것은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건 뭐 일주일이 되든 열흘이 되든 간에 그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국은 헝가리 당국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니브강이 헝가리에만 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크로아티아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다른 이제 동유럽 국가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우리의 외교적인 역량이 되겠죠.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간에 최대한 생명이 붙어 있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습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9명이 실종이 됐는데. 지금 뭐 그 11분이 어떻게 되는지 뭐 확실하게 지금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간에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결국 이제 외교부에서 노력해야 되고 헝가리 당국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협력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총력을 다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헝가리 언론에서 이번 유람선 관광 100년 역사에 이런 참사는 처음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일단 예견된 인재였다라는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상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특파원들이 이제 많이 가서 취재를 하면서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이라든가 또 헝가리 시민들을 취재하면서 나타났던 얘기들은 아니면 거기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가이드들이 되게 정확하겠죠. 항상 불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뉴강에 수많은 배들이 배도 뭐 작은 배만 있는 게 아니고 큰 배랑 같이 이제 호명돼서 다니잖아요. 그 대형 크루즈가 있고 또 소형 유람선이 있고
이런 배들이 하여튼 물론 배 항로는 있겠죠. 아무리 강이라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서 특히 또 비가 오나 하여튼 뭐 눈이 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비가 오나 하여튼 악천 후에도 이 배들이 떠다니게 만들었다. 그것은 네. 헝가리 당국이 결국은 관광 수입에만 열을 올렸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죠. 예. 관광 수입에만 상당히 매진했다. 헝가리 당국이.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수입을 올리려면 거기에 따른 안전 문제라든가 특히 외국인들 아닙니까? 물론 국내인들 생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하여튼 관례대로 그냥 있었으니까 된 건데 이런 분들은 저는 헝가리 당국에서 하여튼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특히 외교적인 문제고 사실상 헝가리의 또 관광 부분도 이제 누가 한국인들이 가겠습니까 거기에 예. 가기 못 가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헝가리 당국이 분명하게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책임을 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수습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사실 뭐 헝가리 경찰에서는 일단 크루즈 선상의 과실적으로 이제 조금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선장이 왜 그랬는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대형 크루즈가 분명히 최근에 건조한 선박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 위성 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적이고 최신 장치들이 다 설치돼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소형 유람선이라도 근접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요. 그것을 그냥 통과해 버렸단 말이죠. 예. 참 이해가 충돌하는 거를 못 느꼈을까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거기도 아무리 강이라 그래도 폭이 작다 그래도 항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왜 대형 크루즈가 또 우리 한국인들이 탔던 소형 유람선은 정박을 하려고 갔단 말이죠. 예, 예. 거기를 왜 지나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왜 구조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헝가리 당국이 밝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외교부가 물론 수습이라든가 지금 남아있는 어떤 구조 측에도 총력을 다해야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헝가리 당국이 분명하게 요구를 해서 왜 이렇게 예. 됐는지에 대해서 헝가리 당국이 밝히도록 해야 된다. 그 사고 원인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인도 모르고 우리가 그 외국에 나가서 진짜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네. 뭐 말씀처럼 구조와 수색이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사고 난 유람선이 노후선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후선박 때문에 이게 뭐 피해를 조금 더 키웠다라는 이야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게 구소련에서 예. 그 건조된 선박이라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하겠죠. 여러 가지 뭐 기재라든가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든가 아니면 충돌에 대비한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허술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대형 바이킹이 부딪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 것이고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이게 뭐 10초 이내, 7초에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과연 아무런 그 어떤 구조 군안책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냥 70년 된 선박이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실제로. 예. 만약에 최근에 만들어진 선박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구조물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떨어져 나온다든가 주변에 떨어뜨린다든가 그러면서 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은 또 하여튼 뭐 그 관광사에서 선택한 문제고 또 그렇게입니다만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 또 향후 대책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관광객 가운데 절반인 15명은 여행사의 권유로 인해서 일정을 바꿨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행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좋은 여행사 전무가 그런 얘기를 고백했죠. 결국은 이제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은 뭐 n분의 1이기 때문에 n분의 1이기 때문에 인원이 안 차면은 실제로 출발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다른 일정이 있는 다른 데 이제 신청한 분들에게 좀 돌려달라. 그래서 15분이 해서 이게 맞아서 최소 경비가 돼서 이제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편하죠. 왜냐하면 뭐 비행기 편이라 숙박편, 음식, 또 뭐 언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이드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반면에 사실상 8박 9일 동안 유럽에 6개국을 순방 돌아다닌다는 것은 혼자서는 감당이 단독 여행이라든가 배낭여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패키지 여행인데 그런 만큼 아마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 여행객들을 계속 이제 가이드들이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이번에도 밤중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빠듯한 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이 참전 여행사 패키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여행 갔을 때의 우리 관광객들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보장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보험도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여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지. 물론 이제 사태가 혹시 수습된 건 아닙니다만 그 문제도 또 거론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하여튼 여행 상품이 여행객이 우리가 해외 자유여행해서 3천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 안전도의 부분들 사실상 그 지금 외교부에도 거의 하루에 한 50건 정도의 사고 부분들이 접수된다 그래요. 세계 각국에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여행사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당국에서도 우리 국내 당국에서도 한번 관리적 측면에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번 사고로 뭐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물론 뭐 헝가리 법령에는 의무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상당히 이번 사고를 보면서 좀 느끼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결국 여행사가 이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뭐 혼자서 배낭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지만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행사가 상당히 점검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비용이라든가 뭐 자신들의 상품의 어떤 퀄리티 이런 부분들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안전도 부분에 신경을 썼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전에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학천후에서 그 배에 태웠겠냐 관광객들의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선장의 결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구명조끼를 입는 부분은 그런데 그 악천후 속에서 갑판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입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여행사라든가 우리 외교당국이라든가 우리 또 여행사를 관리하는 관리 당국에서도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가 관리 정책들이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사고였는데요. 기다리던 구조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홍화 한국의대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